어제부터 국회의원 회관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정치 풍자 작품들이 한밤중에 기습 철거된 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을 풍자하는 전시회가 어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국회 사무처가 새벽에 갑자기 작품들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굿바이전이라는 전시회를 위해 설치됐습니다. 원래 어제 개막할 예정이었지만 새벽에 전격 철거됐습니다. 작가들과 야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작품 돌려달라고 원상복귀하라고요. 자, 새해 1월 9일 국회 로비에서 야당 의원들과 화가들이 주최한 굿바이 인 서울전이라는 전시회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당일 새벽 국회 사무처에 의해서 취소되고 작품들이 작가들 동의 없이 강제로 철거되면서 난리가 납니다. 국회 사무처가 전시를 불허한 이유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행사일 때 제지할 수 있다라는 국회 운영 내규 6조 5호에 따른 것인데, 아무래도 이 전시회의 몇몇 작품들이 특정 개인을 비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 특정 개인이 대통령과 영부인인 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뉴스가 되면서 작품에 대한 세간의 호기심은 오히려 커지는 꼴이 됐고, 쫓겨난 작품들은 국회 밖으로 나와서 굿바이 망명 작가전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곳에서 전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국회에서 쫓겨난 망명 작가전이 열리고 있는 충정로 벙커1이라는 곳에 와서 문제가 된 작품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진짜 문제인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벙커1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세계적인 화제몰이를 하고 있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의 스튜디오도 이 건물 4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시가 열리고 있는 공간은 1층입니다. 1층은 매주 수요일 다스베이다 라는 프로그램의 공개 방송이 녹화되고 평소에는 카페로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솔직히 여기가 뭐 전시에 적합한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조명도 어둡고, 그리고 제한된 벽면을 이용하다 보니까 작품들이 걸릴 공간도 충분치 않고요. 하지만 뭐 망명 작가전이니까 그 정도는 오히려 이런 열악한 상황이 더 잘 어울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전시회니까 그림 몇 점 보시면서 어떤 전시회인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만들면서 관련 기사를 검색하는데 제일 많이 인용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구도는 박찬욱 감독의 최근 히트작 헤어질 결심이란 영화의 포스터를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좀 무심한 듯한 단순한 색감, 약간 일본 우키요에 같은 이미지. 자, 뭐 이런 박찬욱 감독의 취향과 그리고 영화 제목, 폰트까지 다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탕웨이 대신에 영부인 여사님이 가운데 계시고, 박해일 배우 대신에 우리 대통령께서 머리카락을 흩날리면서 서 계시죠. 근데 이 표정이 기가 막히죠. 그리고 원래 포스터에는 없는 두 인물이 프레임 좌우에 얼굴을 쏙 내밀고 있죠. 오른쪽은 심심할 만하면 나타나는 그 천공 스승이라는, 뭐라 그래야 돼, 괴승? 율사? 뭐 간달프? 하여튼 그 사람이고, 왼쪽에 이분은 왜 그 대통령 이름 팔고 대기업에 돈 뜯으러 다녔다는 그 건진법사라는 사람이랍니다. 이분은 천공 스승처럼 이렇게 막 매스컴에 나서는 사람은 아닌지 얼굴은 잘 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두 분이 대통령 부부와 각별한 사이라는 소문이 수그러들질 않고 있죠. 작품의 제목은 헤어질 결심을 패러디해서 해먹을 결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단순한 비방이 아닌 풍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제목위에 대통령실 사저공사 수의계약이라는 문구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를 이전하는 과정에 애초 공약과는 다르게 웃돈을 좀 과하게 쓰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영부인과 친분이 있는 이상한 업체들이 공사를 따내고 있고, 이전 부지와 관련해서 건진법사나 천공 스승의 어떤 무속적인 견해가 개입했다는 의혹은 끝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은 한 프레임 안에 논리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다 구현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무논리의 비방이 아닌 훌륭한 풍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실이 이 작품을 인지하고 있다면 대응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기품 있는 패러디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 그림도 언론이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이구영 작가님의 제목은 민주주의를 배회하는 지나치게 크고 불쾌한 거인입니다. 일단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0호짜리 화폭 2개를 붙여놓은 200호짜리 거대한 그림입니다. 풍자화가 이렇게 큰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이 그림을 두고 대통령을 나체로 그렸다고 뭐 펄펄 뛰는 그런 무식한 언론이 많은데 진짜 이 그림은 회화적으로도 우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시회에서 백미라고 할 만큼 인상적으로 본 작품입니다. 일단 이 거인 그림은 일부 언론들 말처럼 대통령을 조롱하려고 나체로 그린 게 아니라 프란시스 고야라는 유명한 화가의 거인이라는 그림을 패러디한 겁니다. 자, 고야의 거인이 그려진 당시는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침공하고 스페인 왕실은 거기 대응을 못하고 국민들은 양쪽 권력으로부터 핍박받던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 시대적 배경을 풍자하는 명작이고, 이구영 작가님은 거인이 그려진 당시 스페인 상황과 현재 대한민국의 불안 사이에 유사성을 감지하고 패러디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나체 어쩌고 하는데, 아니 우리 대통령 몸을 보세요. 어딜 봐서 이렇게 근육질입니까? 이게 진짜 대통령 나체면 대통령 입장에선 땡큐지. 그게 어떻게 모욕입니까? 어쨌든 거인의 얼굴은 우리 대통령과 여사님의 얼굴을 하고 있고, 거대한 칼을 어깨에 짊어지고, 아래 화폭에는 국민들의 삶의 공간과 희망을 상징하는 노란 동백이 흩어져 있네요. 이 삶의 공간이 어쩌면은 저 칼에 썰려 나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아슬한 순간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진짜 뭐 이미지 쇼크라고 할 만한 품이 있는 멋진 풍자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그림은 백영욱 작가님의 누가 괴물을 만드는가 라는 작품입니다. 자, 일종의 자화상입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는 니체의 명언을 모티브로 하고요. 가운데 화가 막 치미는 표정으로 그림을 그리는 괴물이 있죠. 그리고 주변을 보시면 대통령과 영부인을 풍자하는 그림들이 잔뜩 붙어 있고 널려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이 괴물이 그린 그림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요즘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들을 그리는 과정에서 너무 화가 나고 그 분노 때문에 자신도 괴물이 돼가는 건 아닐까라는 어떤 성찰과 자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낮고 부정평가가 높은 건 사실이고, 뭐 이런 식의 분노가 만연한 현실은 어느 정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만한 풍자는 충분히 공감을 불러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다음 작품은 이하 작가님의 하나 둘 셋 김치라는 작품입니다. 자, 화기애애한 술자리에서 사진 한 장 찰칵하는 장면인데, 술자리에 앉아있는 인물들의 면면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왼쪽부터 고 노무현 대통령, 북한의 김여정, 김정은,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민주정권의 대통령들과 대북 정책을 풍자하는 그림입니다. 뭐 얘들끼리 짝짝꿍이라 이거죠. 자, 이게 왜 여기 벙커원에 있냐고 의아한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도 여기 있습니다. 야, 이 전시회 이거 민주당 좌파놈들이 하는 전시회 아니야? 하는 분들이 이런 그림이 여기 있는 게 의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전시회는 풍자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민주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그림이 여기 못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작품은 아트만두라는 필명을 쓰시는 작가님의 클린국회라는 작품입니다. 한 인물이 청소 카트를 끌고 있고 차 뒤에는 이번 전시회 작품들이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익살스럽게 표현된 이 인물은 정치 좀 관심 있는 분이어야 좀 아실 겁니다. 이번 전시회를 무산시킨 국회 사무처장 이광재 씨고, 이 이광재 씨는 민주당 유력 정치인입니다. 이광재 씨 머리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글을 조정하고 있는 이 인물은 김진표 국회의장이고, 이분도 민주당 중진 의원이시죠. 방금 보신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전시회에 대한 어떤 세간의 오해와 성격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자, 이 전시회의 목적은 예술의 중요한 영역인 풍자 자체이지 대통령과 그 부부를 지목하고 그 개인만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정권을 비판하는 작품도 있고, 대통령과는 사이가 안 좋은 현재 국회를 비판하는 작품도 있고, 검찰과 언론을 풍자하는 작품도 있고, 세월호와 이태원 피해자분들을 추모하는 작품도 같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작품이 더 많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 풍자는 원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겨누고 때리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예술의 원리입니다. 자, 물론 이런 대통령 풍자가 불편한 분도 계시겠지만 강제로 이런 창작 활동을 억압하거나 조절하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통령을 비난하는 어떤 풍자 예술이 불쾌하시다면 그런 불충한 작가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정치를 잘하시면 됩니다. 다들 안 웃는데 나만 깔깔거리면 나만 이상한 놈 되는 거잖아요. 정치를 잘 하시고 지지율이 높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는 그런 작가들은 고립되고 혼자 깔깔거리는 바보가 될 겁니다. 어쩌면 대통령을 사랑하고 애정하는 그런 그림들이 자생하고 대중들에게 사랑받을 수도 있겠죠. 자, 국회 사무처는 이런 작품들이 빌미가 돼서 이태원 국정조사를 비롯해서 민감한 국회 현안들이 무산될까봐 걱정돼서 이 전시회를 취소하는 이런 무리수를 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럴 때 용화대에서 특히 미술에 일가견이 있으시다는 그 대통령 부부께서 지금처럼 여당을 통해서 뭐 유감 표명과 무반응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직접 전시회 취소는 부적절하다, 앞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저런 풍자가 줄어들도록 더 잘하겠다 정도로 입장을 밝혀주시고 전시회가 재개되도록 돕는다면 앞으로도 문화정책의 중요한 귀감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택도 없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벙커1에서 진행 중인 망명작가전은 일요일은 쉬고요. 2월 9일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관심 있는 분들 요즘 그 핫하다는 벙커1에 그림도 보시고 커피도 한잔할 겸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풍자에 대한 탁월한 탁견을 밝히시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야, 그렇다면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